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힘들 때 행복수치 올리는 법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슬픔은 삶의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오늘은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종종 이유 없이 슬픔에 빠지며 슬픈 감정을 벗어날 방법을 몰라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이유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며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경우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라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길 일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면 슬픔에서 벗어나지만 그 슬픔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울감이나 불안함, 삶에 대한 의욕저하로 고생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슬픔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장 흔한 감정 중에 하나로 슬픔을 느끼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마법처럼 슬픔이 땡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능력이 닿는 대로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슬픔을 느낄 때 유용한 습관들입니다. 힘들 때 행복수치 올리는 법 8가지. 첫 번째, 슬픔을 발산한다. 울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기분이 나아지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슬픈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자기 생각과 두려움, 불안한 마음 등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감정을 글로 씀으로써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큰 그림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쉬워집니다.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쓸 필요는 없으며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무질서하게 써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트에 쏟아붓도록 하세요. 두 번째, 마음에 휴식을 준다. 슬픔을 느낄 때면 집중을 해야 하거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일은 그다지 끌리지 않기 마련이에요. 이때 운동하러 가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분이 나아지는 훌륭한 방법은 기분 좋은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몰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TV 시리즈나 코미디 영화 등을 볼 수 있어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괴로운 문제들을 전부 잊고 즐거운 마음이 들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 웃어본다. 슬픔을 느낄 때는 그냥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웃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은 다음 최대한 소리를 내어서 힘차게 웃어보세요. 이 방법이 별 효과가 없다면 우스운 영상이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재밌는 농담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웃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개를 산책시킨다.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개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여러모로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축 처질 때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를 기른다면 개가 볼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깥에 나가야만 하는 일이 생겨요. 바람을 쐬고 올 좋은 기회랍니다. 개를 산책시키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폐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면서 신체적으로도 운동이 돼요. 길을 건너갈 때 여기저기 살피며 공원에서 벤치를 찾아다니고 개가 볼일을 본 뒤 뒤를 처리하는 등 이런저런 동작을 하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좋은 일에 집중한다. 슬픔이란 건 뭔가 부정적인 사건에서 생겨나 점차 삶의 여러 영역으로 침범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그럴 기회를 슬픔에게 주지 마세요. 슬픔을 느낄 때면 머리 위로 먹구름이 따라다니듯이 모든 것이 우중충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좋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참 행복하며 인정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할 상황, 사람, 물건 등 몇 가지는 찾게 될 거예요. 재밌었던 여행, 친구나 애인 및 가족, 배골치 않고 새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 등 긍정적인 일들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웃음을 주며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매일 한 가지씩 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혼잡한 퇴근길 지하철 속에서 운 좋게도 자리가 생겨 앉아서 왔다든지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 등 의미가 큰 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6번째, 정리정돈을 한다. 정신을 맑게 하려면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이나 사무실 등이 물건으로 온통 꽉 차 있다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또한 물건을 넣을 위치, 버릴 물건, 수선이나 청소가 필요한 물건 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7번째, 노래하면서 춤을 춰본다. 억지로라도 웃을 때와 마찬가지로 흥이 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이 반응하면서 기분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특히 리듬에 따라 몸을 움직이면 효과는 커집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플레이리스트나 인터넷 영상을 틀어두세요. 알고 보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집안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도 없어요. 이 방법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거울 앞에 서서 노래를 해보세요. 머리빗이든 물병이든 심지어 볼펜이든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신이 절로 나면서 슬픔은 저 멀리 사라지게 될 거예요. 8번째, 과일 한쪽을 먹어본다. 슬픔을 느낄 때 과일이나 초콜릿 한 조각을 먹어보세요. 초콜릿은 우울한 마음을 달래서 영혼을 끌어올리는데 완벽한 음식으로 꼽히는 첫 번째 음식입니다. 카카오속 물질이 뇌로 전달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슬플 때면 을에 초콜릿이 당기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반 초콜릿은 설탕과 우유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물론 다크 초콜릿이라면 괜찮습니다. 슬플 때면 음식의 유혹이 커집니다. 물론 이때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름지거나 달달한 음식이 당기겠지만 되도록 과일을 먹으면서 당을 충전해보세요. 또는 견과류 한 줌이나 식빵에 잼을 발라 먹어보세요.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도록 해서 행복을 느끼게끔 도와주거든요. 지금까지 힘들 때 행복 수치 올리는 법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힘들 때 행복 수치 올리는 법 8가지. 첫 번째, 슬픔을 발산한다. 두 번째, 마음에 휴식을 준다. 세 번째, 웃어본다. 네 번째, 개를 산책시킨다. 다섯 번째, 좋은 일에 집중한다. 여섯 번째, 정리정돈한다. 일곱 번째, 노래하면서 춤을 춰본다. 여덟 번째, 과일 한 쪽을 먹어본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